네, 안녕하세요. 신앙열전 MC 강래은. 장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신앙열전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들을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청년의 편으로 아주 상큼하게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청년들 편에도 뒤지지 않는 유쾌함과 또 진중함을 모두 갖춘 송탄 장로교회의 남자 집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소금 같은 존재들이시죠. 한번 소개를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이쪽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봉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반 막내 김찬희 직관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덕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두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금을 맡고 있는 최종구 집사입니다. 네, 모두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의 의미에서 신앙열전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앙하면 다들 열전 외쳐주세요. 신앙! 열전! 신앙! 열전! 신앙! 열전!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자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지 다들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면 이석봉 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세요. 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많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저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이 느끼고 또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안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선배님들한테 먼저 그 선배님들의 많은 생각이나 이런 걸 보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신앙에 대해서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스럽고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는데 많이 배운 거는 일단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다양하게 품고 있는데 그 마치 게임처럼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뭐 끝나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나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자 훈련이 지금 잘 받고 있는데 한 2주에 한 번씩 같이 이렇게 남성반이 같이 모여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고요. 그게 더더욱 이제 신앙에 대한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성장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자훈련 말씀을 통해서 혹시 삶에서 적용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번에는 최종국 지사님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좀 많이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냥 아무런 좀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다면 제자훈련 받고 나서는 좀 더 의미 있게 성경에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맞춰 가려고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자훈련 말씀을 뭐 삶에 적용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제자훈련 기간이 이제 코로나 시대랑 다행히 접목시켜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는데 덕분에 이제 제자훈련 덕분에 다행히 말씀에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노력했다는 게 이제 삶에서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은 게 큰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말씀을 통해서 더 뭐 제자훈련 끝이 아니라 더 다른 제자훈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제자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삶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그거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느냐 마느냐가
저의 삶의 이제 방향을 잘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삶에서 어떠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삶 자체에 대한 생활 방식이 바뀐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기 전하고 후는 내 삶이 조금 더 성실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서 뭐 그다음에 믿음이 조금 더 커져가면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 삶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실함이라든가 아니면 부지런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 그런 요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좋은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꼭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좀 많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워졌을 때 또 이게 좀 위기가 오거나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먼저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나 아니면 또 이제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때 기억이 나니까 아 이때는 어떻게 한 번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드니까 전에 비해서 확실히 제가 좀 더 침착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건 있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달라지는 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전하지 않고는 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생을 전도를 하려고 요즘에는 이제 막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이 그런 그 어떤 화면들 그런 그 성경 지식들 또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많은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면 한 번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분들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삶의 어떤 선택이나 기로의 순간에서도 한 번씩 적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전에 알던 예수님과 또 지금에 알던 예수님의 차이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석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청년회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또 느껴지는 예수님이 각각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고 또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쪽부터 다시 네,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얻고 싶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단합이라고 할까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더 한데 똘똘 뭉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간다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단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가지를 솔직히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성장, 신앙적인 것 그리고 또 제 삶적인 그 삶에 대한 자세나 행동이 이런 게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걸 원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그 신도 한 명이 저한테 DM 같은 게 날라와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걸 받고 났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진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게 그때 당시 좀 생각이 든 게 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약 그런 나중에 그런 메시지가 오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좀 한마디라도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번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 보통은 사람들의 깨달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깨달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삶에서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이쪽 분들의 얻고 싶은 것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제자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합이나 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나 그 사이에서 얻는 깨달음 이런 것들 다들 얻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이쪽 분들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자훈련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뭐 얻고 싶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일단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히나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목사님께서 이제 세부적으로 자료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과학적으로 그 해결해 주셨던 부분이 이미 제자훈련에서 어느 정도 뭐 저한테는 이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제자훈련 끝내고 나서도 이제 그 의구심에서 벗어나 더 말씀을 깊이 하나님 중심에서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얻은 게 있는데요. 우선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얻고 싶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저에게만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얻고 싶은 것이고 얻은 것은 지금 여기 같이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는 어떻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은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어떤 동기처럼 계속 이제 제자훈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같이 뭐 성경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얻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국 지사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얻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부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큰 기쁨과 깨달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자훈련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다 모두 각 가장으로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제 가정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신 분이 여기에 좀 계신데 그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종욱 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쉼없이 이어지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답변을 해야 되네요. 우선 저는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온 것보다도 우선 저희 딸,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2년도에 저희 딸 소미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제 천국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엄마랑 소원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빠는 없더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왜 없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회사에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아빠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천국에 가도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리고 또 소미가 또 전도를 했고요. 저희는 아내보다도 저희 딸 이제 큰딸 소미가 전도를 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또 그 조덕재 지사님은 혹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그 천주교를 그 전에는 다녔었고 다니다가 이제 냉담 중에 큰딸 혜원이가 그 선교원을 다니면서 걔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쪽 교회에서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그때 배집사가 같이 이제 어린이 큰 혜원이가 어리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배집사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배집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넓어지고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목사님이나 그 주변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그 병원에 있는데
뭐 권사님 회라든가 장로님 회, 뭐 여러분들이 제 병문안을 오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저는 모르지만 배집사를 통해서 저에게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픈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계기로 해서 오기는 했는데 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분들 너무 많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집사들 모임하는 것도 좋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다음에 가정에도 제가 배집사 나가고 나서 7년 있다가 교회 나왔는데 7년 동안 일요일에 굉장히 피폐해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부 교회 가 있는데 늦게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게 한 1년은 좋았는데 2, 3년 지나가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렇게 가다가 아프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아프고 나서 교회 나오면서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았던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교회 그 성탄 장로 교회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따뜻함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기쁨.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람이 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덕재 지사님도 방금 그런 경험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아버지로서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쪽 최정욱 지사님부터 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버지로서의 양육 방식이라고 하면 뭐 제가 딱히 뭐 다르게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믿어줍니다. 저희 자식들을. 그리고 저희 자식들이 설령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한들,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살인을 하고 왔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두둔하지 않습니까? 뭐든 우선 믿고, 그다음에 믿어주고, 또 아버지를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뭐든지 아빠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 라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제 꿈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장집사하고 처음 이제 만나서 연애할 때도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은 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돼서 이 가정에 든든한 아빠와 남편이 되는 게 제 꿈이고, 제 자식을 믿어주는 게 저의 어떻게 뭐 보면은 뭐 양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제가 아버지랑 좀 친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이제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이런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되게 혼날 때 혼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저기 양육 그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3살까지는 와이프가 믿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4살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관여하려고 해가지고 딱 4개월 남았네요. 4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되게 메모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 뭔가 주옥 같은 멘트들이 있었는데요. 믿어주는 거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에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 그리고 또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 4살부터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답해 주실 분은 조덕재 지사님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 아이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나만의 뭐 어떤 방법, 스킬, 노하우 뭐 이제 그런 거 같은데, 글쎄요, 이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집이나 저나. 근데 항상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한 번 했던 약속,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주기로 했던 거라든가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던 거라든가, 아이한테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회피성으로 부모들이 나중에 뭐 해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중에 꼭 해줍니다. 꼭 해주는 버릇을 들이면 아이들이 부모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양육 방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의 그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다 교회 아기들, 교회 뭐 어린이부, 초등부에 다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결과물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이 말씀해주신 양육 방식을 저희도 한번 배우고 이렇게 잘 잘 나아가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땡땡이다라는 그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조덕재 지사님부터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눈높이가 맞는 대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프하고는 와이프의 눈높이에 맞게끔, 아이하고는 아이 나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캐치해서 아이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화목으로 가는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배려심이랑 그리고 또 이해력, 그런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도 솔직히 이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게 아닌 것도 있었지만 또 그런 가정에 대한 솔직히 이제 좋은 가정에 대한 갈급함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심했어요.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제 아내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뒤에 자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생각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더 어떤 걸 양보를 해줘야 되고 더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결혼 생활을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지금 한 4년 한 것 같은데 이제 4년 하면서 느낀 거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는 보상 없는 사랑이다 뭐 이런 걸로 뭐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가 막 자꾸 뭘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만큼 아니면 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요 정도는 이제 커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바라면서 자꾸 기대치가 생기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상대방이 충족을 못 시켜줬을 때 오는 그런 실망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없을 때는 화목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가정에서 이제 가장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뭐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가장으로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바라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되새기고 있는데 그걸 계속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걸 극복해내는 게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두 집사가 말한 것처럼 3년 걸렸는데 저는 15년 동안 이제 아내랑 같이 살면서 서로가 이제 믿어주고 또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을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 그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이 싹쓸 수밖에 없고 또 화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을 잘 들어봤는데 보상 없는 사랑, 그러니까 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장돼서 또 하나님의 마음까지 나아가는 아주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믿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쫙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기억하고 명심해뒀다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질문은
가장으로서 무게를 느낄 때에 관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감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쪽부터 조덕재 지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 슈퍼맨이 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가정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엊그저께도 그 배집사 목걸이가 세탁기 안쪽에 이렇게 걸렸는데 그거를 저보고 빼라고 그래서 세탁기 분해하는 거를 유튜브를 찾아봐서 그거를 다 분해를 해서 목걸이를 빼주고, 근데 분해하고 뭐 그러는데 한 2-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자는 다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뭐 아이들이 뭔가를 갖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를 사주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와이프가 배집사가 어디 놀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놀러 갈 곳을 지정해서 경로 다 짜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뭐 그러니까 해결사 노릇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럴 때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끼지만 보람도 같이 느껴요. 해결을 했을 때 뿌듯함, 그런 것도 있고. 이상입니다. 저는 뭐 이제 결혼이 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뭐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무게감을 느낀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혼자 산 지가, 저는 결혼 전까지 혼자 이제 산 게 군대 제대하고 한 10년 정도가 혼자 살았더라고요. 근데 혼자 살 때는 솔직히 직장을 이제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무엇인가 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솔직히 걸릴 게 없었어요. 그냥 직장 상사랑 열받아도 화나면 그냥 아휴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보지, 그럴 생각도 했었고, 또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뭐 그냥 뭐 생각할 게 없었으니까 걸릴 게 없었고 고려할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확실히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취미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생각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어디 가게 되면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연고가 아무도 없는 지역에 저만 믿고 왔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돈을 쓰는 게 이제 제 돈이 아니니까 아, 이 용돈을 어떻게 아껴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도 있었고, 또 가장 좀 최근에 그랬던 거는 와이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아내가 정말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달래줘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위로가 돼야 되고 기둥이 돼줘야 되는데 비빌 수 있는 내가 그런 언덕이 될 수 있는, 지금 아직 돼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못 된 것 같다는 그런 부족함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 좀 많이 좀 가장으로서 좀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처음에 슈퍼맨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 닿았는데, 저는 남자가 아니라 완전하게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저 단어를 쓰다니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예시까지 적절히 들어주셔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었고, 하지만 보람도 동시에 느낀다는 게 정말로 뭉클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또 찬희 지사님도 뭔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좀 둘이 돼가지고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이런 거 내가 챙겨줘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쪽 분들도 한 번씩 가장으로서 무게를 언제 느끼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국 지사님부터. 가장으로 무대를 느낄 때는 결혼한 후부터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저는 회사를 출근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거든요. 아, 나는 우리 집 대표로 이 회사에 가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보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고, 항상 힘 있는 아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듬직한 남편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버팀목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가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철이 좀 들어서인지, 아,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좀 말씀이 굉장히 없으셨어요. 저희는 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좀 활발한 편인데, 저희 어머님은 좀 이렇게 외향적이시고 활발하신데, 아버님은 되게 조용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오직 가정만 바라보셨어요. 친구도 많이 만나지 않으시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시다가 진짜 취미 없이 일만 하시다가 가정만 바라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내가 좀 든든한 아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얼마나 그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얼마나 요즘에 좀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자 아이들한테 더 좀 잘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아내한테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항상 저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제가 결혼을 얼마 한 지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가장의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는 복을 많이 받은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무겁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가족 이제 저희 와이프랑 아기한테는 그래도 무게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이제 뭐 장모님이나 저희 부모님한테를 같이 챙겨드려야 된다는 그 무게는 항상 갖고 있어요. 내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4년이 지나고 가정을 챙기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이나 부모님 쪽에 소홀해지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내가 더 노력을 해서라도 커버쳐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이 항상 갖고 있어서 뭐 되도록이면 더 뭐 사드리려고 하고 어디 데리고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무게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현재 가정한테는 무게는 없고요. 전체 가족적인 게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무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들 가정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또 특히 가장으로서 여기 다들 남자 지사님들이신데 가장으로서 무게감을 느낄 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 무게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네, 그렇게 무게를 느낄 때도 이렇게 있으셨겠지만 또 반대로 가장으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면서 저희 가족은 지금 4명 다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런 거 기억이 나면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기억이 돼요. 네, 그러면은 가정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 이번에 이쪽부터 최정우 지사님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가장으로 무게를 느낄 때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항상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당연히 가장 행복할 때도 항상 행복합니다. 가정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자고 있는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있는 아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근데 며칠 전에 그 소미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첫째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 딸이 뭐 고백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날 이제 해서 그런 것도 너무 작은 소소한 거지만 행복하고 그다음에 뭐 작은 거 사달라고 할 때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또 편지를 또 자주 또 큰 딸이 써주거든요. 작은 딸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첫째 딸이 올해가 중2인데 그 중2 하면 다들 겁을 내잖아요. 중2병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근데 편지를 제가 올해 초였나 아마 썼는데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빠 제가 그 무섭다는 중2가 됐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2병 따위 저에겐 없을 거예요 라고 썼는데 정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예전하고 동일하게 그냥 아빠한테 귀여운 딸이고 애교 부리는 딸이고 너무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다 행복해서 뭐 이런 거 뭐 가장 행복했다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뭐 심플하게 문제 없을 때는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는 안 행복하죠. 뭐 되게 가장 간단한 간단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할 때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같이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바람직한 방향을 같이 바라볼 때 그때는 가장 행복하고요. 뭐 그거는 이제 신념적인 거고 그냥 항상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한 5시 한 40분에 나가는데 아침에 와이프랑 애기랑 자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으면은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이상입니다. 네, 가정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아직 가정이 없지만 행복했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얼른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덕재 지사님 대답해 주세요. 뭐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가정 내에서의 어떤 행복은 소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소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아이들 자고 있는 거 그거 보는 거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 이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배금희 집사님이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 다들 행복해요. 우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조덕재 집사님이랑 똑같이 좀 가장이라는 이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연애 때부터 연애도 너무 짧기도 했고 뭐 이제 결혼도 이제 얼마 한지 안 됐지만 제 로망이었던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 원래 연애나 결혼이나 제 로망은 항상 그랬던 게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요리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뭐 티타임 같은 거 같이 하면서 TV를 보면서 쉬는 게 이게 제 로망이었는데 이거를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무엇인가를 하는 하나의 무슨 일을 있더라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자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그때가 그냥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남편으로서 뭔가 좀 이게 뿌듯함? 뭐 그때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서로 간의 믿음이 쌓이지 않으면 그 신뢰가 깨져버리는 상황에서 바로 깨져버리면은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신뢰하지 않고 서로가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이 깨지듯이 제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뭐 분들도 그런 믿음을 잘 쌓고 또 제가 이 송탄 교회를 와서 보고 배운 게 특히 이제 많은 걸 본 게 목사님이 사모님과 그런 많은 대화 그런 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모든 일을 다 하나씩 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믿음이 쌓아가고 서로 신뢰가 쌓아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한 것은 참 믿음과 서로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아버지지만은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정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내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이제 어떤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제가 막 이렇게 애들이 자라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저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